네, 지금부터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1부 주제 발표가 시작됩니다. 1부 주제 발표는 홍기표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기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주 고문서와 관련된 또 저기 육지에서 어떤 전문가님과 또 우리 제주에서 또 고문서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은 한 분당 30분씩 지금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발표 시간을 좀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아마 30분이면 조금 넉넉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30분 이내로 그 시간을 좀 맞춰 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이제 고문서와 관련된 보다 조금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알려주셔서 우리 제주 고문서 연구에 이제 어떤 시발점 역할을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오늘 이 학술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선생님들을 간략하게 일단 먼저 소개하고요. 또 다음 각자 또 발표하실 때도 조금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총 4분입니다. 이제 육지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3분 선생님과 우리 또 제주에서 고문서 연구하시는 1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도 안동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면서 국학 기반 본부장으로 계신 권진호 박사님께서 민간 소장 고문서 조사 수집 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정수환 박사님께서 제주 지역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이 두 번째 발표인 정수환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국정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다행히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동영상으로 정수환 선생님의 이제 발표 내용을 듣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제 고문서 연구를 하시는 임승희 연구원님의 이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고문서 조사 수집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문화재청의 이제 전문위원으로 계신 정재규 박사님께서 제주 고문서의 보존, 활용,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발표 내용이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학진흥원의 국학 기반 본부장으로 계신 권진호 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권진호 박사님께서는 2001년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박사 논문을 역사학으로 이제 받으셨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제 책임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이제 고문서와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이제 고문서뿐만 아니고 목판까지 이렇게 이제 관할하고 계신 한국국학진흥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셔서
우리 그 제주 고문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으로 이제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고문서와 관련해서 그 소장 자료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한 10년 전 기준으로 뭐 규장각에, 서울대 규장각에 뭐 한 7만여 건,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뭐 한 6만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고문서류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안동에 있는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우리 권진호 박사님의 이제 발표가 지금 자목 기대됩니다. 권진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권진호입니다. 우선 뭐 양해 아닌 말씀을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공이 이제 문학이다 보니까, 한문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그 기조 강연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 고문서에 대한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전공자는 또 여러분이 또 따로 계시고 그러나 오늘 그 고문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그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얼마 전까지 나중에 그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0여만 점의 그 자료를, 민간 소장 자료를 수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상 그 고문서가 35만여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고문서 전공이 아니어서 몇 가지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연말 선초에 입향을 해서 500년, 600년 어떤 전통을 내려오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기탁한 어떤 호구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6세기, 17세기 호구단자 보물급들이 다수 기탁이 되어 있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시권, 뭐 홍패, 백패라든가 또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소지류입니다. 그리고 산송에 관련된 문서들이 또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동계라든가 향계라든가 또는 통문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완문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고문서들이 많은데 35만 점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저희들은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저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 관련된 자료들이 7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기탁을 받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의 제주만의 어떤 특색, 고문서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주제를 맡았는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국학진흥원의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또는 성과, 활용, 앞으로 과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발표를 하냐 하니까 국학진흥원에는 민간 소장 자료, 그 다음에 오늘 뭐 안 오셨습니다만은 정수환 선생님이 또 서울의 관찬 자료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저는 약간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지사 제주와 연구센터에서 또 제주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국학진흥원에 관련된 이제 사업, 그다음에 향후 과제 또는 그 연구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문서 하나하나를 두고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향이 안 되고 또 오늘 저 준비해온 자료도 국학진흥원 전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주과학연구센터에서 한국과학진흥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원용해서 사업에 한번 입안을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분 선생님이 제주의 고문학에 대해서, 고문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발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학진흥원이 있는 곳은 안동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도산서원 바로 옆에 이제 기관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설립을 할 때에 민간에 흩어져 있는 그 소장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조사 수집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또 이렇게 하고, 연구한 것을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학의 자료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또 현재적인 삶에 좀 뭐 플러스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업 목적에 1995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원래 2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민간 소장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고 수집하는가. 그래서 우리 그 경북에는 골골마다 그 하나의 같은 성씨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동성부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종가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서원이라는 것이 있고, 정자라는 것이 있고,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관련된 어떤 우리 팀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그런 대단히 어떤 종가를 형성한 어떤 그런 집안을 대대로 이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수집을 하고 하는 것인데, 2001년에 11월 달에 처음 자료가 기탁을 왔습니다마는, 그때에 단순히 이제 기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누대로 이렇게 정가지보로 내려오는 것을 쉽게 이렇게 수집이 안 되니까 기탁 관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기탁 관리 제도는 소유권은 그 개인이나 문중에게 드리고, 저희 기관에서는 그것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성이시 태계 종가에서 동강명실에 있는 그 귀중한 어떤 국보급 자료가 기탁이 되고 난 이후에 영남은 아마 영남학파, 태계학파의 어떤 근문 제자, 재전, 삼전 제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태계, 재전, 삼전, 사전, 오전의 어떤 그 문중으로부터 많은 자료들이 상당히 이제 기탁을 의뢰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 수집을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바로 그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인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 현장에 가서 가급적이면은 전부 다 가인수증에서 고서다 아니면 고문서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가 기록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진으로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손상이 된 거라든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본원으로 오면은 1차적으로 수장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증을 합니다. 훈증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오물을 제거하고, 자료 정리가 학예사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요 밑에 적어 놨습니다. 기탁 자료가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대로 고서는 수장고, 고문서, 그 다음에 목판, 현판은 현판 수장고, 목판 수장고에 이렇게 수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62여만 점이 이제 들어와서, 원래 7억을 예산을 더 받아서 수장고를
한 22여만 점이 들어갈 수 있는 수장고를 지금 12월 말까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고서를 수장하는 어떤 수장고가 되겠고, 국내 유일하게 책판, 목판 10만 장을 수장할 수 있는 장판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4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문화재청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개방형 수장고를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목판이다 아니면 현판 수장고, 목판 수장고를 항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은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가지고 현판이다, 목판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년 전에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참 너무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개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한번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가 민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은 어쨌든 간에 훼손이다 또는 도난이다, 멸실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 수집 정리 보존 사업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단순히 이제 수집만 해오는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는 이것을 그 고문서만 일일이 한 장 한 장 찍는 것이 아니라 고서도 한 장 한 장 다 이 스캔 작업을 지금 해서 아마도 지금부터 한 5년쯤 지나면은 한 62여만 점의 어떤 자료들이 전부 DB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기타 문중에게 또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일단은 고서는 활용을 하려면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서도 한 18만 점 되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는 일기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 중에 미간행 필사본 일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기 구격 청서가 해마다 연중으로 나오고 있고, 도비 사업으로는 영남 인물 선전 문집 사업이라 해서 지금 이제 옆에 보이는 것들이 번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동 시비에서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안동 시비에서 특별히 안동시에 있는 역사 인물을 번역하는 어떤 그 선례를 가져와서 영남 지역에 예를 들면 영천시, 경주시, 문경시, 구미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번역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런 도서에 대해서는, 고서에 대해서는 문집 번역 사업을 지금 활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판과 책판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지금 5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한국형 스토리 테마 파크 구축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일기류 번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날짜별로, 건별로, 사건별로 1년에 600건을 이렇게 스토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0건, 5,000건 되는 어떤 저희들이 유견에서 들어가면은 사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컨텐츠 공모전과 또 일반인들에게 아주 완성형 시나리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공모전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예비 어떤 우리가 문화 한류의 어떤 기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2년 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화 공모전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실상 약간 농담을 합니다만은 이런 컨텐츠 해서 영화화해서 아마 천만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접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몇 건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문 고문서 이 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초서를 서울에 있는 어떤 학문 후속 세대를 불러가 번역을 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사실상 문집 번역도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런 후속 세대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한문교육원을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과정 20명, 3년 과정이고 연구과정은 5명씩 해서 2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5년 동안 공부해온 어떤 학생들이 직접 졸업생들이 번역 사업에 지금 같이 투입되어서 번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에까지도 이제 파견이 왔을 텐데요. 어린이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의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울릉도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국학진흥원의 천병의 역할을 하는 할머님들이신데 어쨌든 간에 유아 인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화해서 선nhân 미담을 책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할머니들을 뽑아서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 한 4,000명이 900여 기관, 어린이 기관에 파견되어 가지고 무릎팍 교육 또는 밥상머리 교육 옛날처럼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런 사업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실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40대 미만의 연간 20억 해서 10년간 200억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고 도서에 같으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고서 고문서를 한 장 한 장 다 스캐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을 이제 뽑아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45년부터 1979년까지 그 시기에 69세 이전에 어떤 실버 세대를 또 뽑아가지고 500명을 뽑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근대 자료를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카이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작년에 올해 이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건을 해서 이것도 항차 근대 자료 저희들이 정근대 자료를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대 자료를 아카이브 구축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전통 생활문화 집대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간 4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100건을 1년에 이제 20건 간행하는 100건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문화, 여행 이와 같은 큰 주제에 따라 소주제를 정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사 자료를 집대성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 30년을 대비하는 정말 국학진흥원의 어떤 중대형 프로젝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학사상대계라고 해서 한 젊은 중년층 학자들 7, 80명이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12권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밑에 보입니다만은 대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 근대와 정근대 관절인 근현대 유학 사상론을 발간하는 사업을 원래 추진을 했습니다. 총 10책으로 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60여만 년 중에 또 그 활용이 잘 안 되는 필첨류들이 있습니다. 서화 필첨류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국내 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소장 필첩 또는 그 유목첩에 대해서 1년에 10건 정도 간행을 해서 100여 건을 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화류 기준본도로 원래는 첫 해라서 1억을 예산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번역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전국의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그 영남의 문집 번역은 10%가 안 됩니다. 한 10%가 안 되는데, 그래서 원래부터 이 번역 사업, 인공지능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이제 원래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1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5억을 추진해서 정말 그 ISP 계획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번역에 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목판본 그 한자 그 정자를 읽어낼 수 있는 OCR 어떤 사업은 거의 원래 연말이 되면 한 90%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안동 경북은 한글의 고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 간송본도 안동에서 뭐 어떤 문중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현재 상주본이라고 하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결과적으로 광사에서 나가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훈민정음 뿌리 사업단에서 한글과 관련된 이 사업을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가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부서명도 훈민정음 뿌리 사업단이라고 명을 줘가지고 박사 연구원을 또 뽑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에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국제학술지 발간 사업을, 국외 저널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연구 주제는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그 계속 종가 문화가 경북 안동을 비롯한 어떤 경상도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종가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포럼이라든가 뭐 이 음식 문화라든가 올해도 지금 10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 종가 문화 대전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학진흥원에 이제까지 그러면은 자료를 모아서 추진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 현재 9월 1일자로 본다면은 1170여 개 문중에서 60만 점의 국학 자료를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15년도에 11번째로 책판, 목판을 한국의 유교 책판이라 해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를 했고, 그 이듬해에 우리가 현판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편액이 또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구시에서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2017년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기관에서 한 4천여 점을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저희 기관에 한 52점이 있는데, 기타가 자료가 있는데, 다른 것은 뭐 종이 쪼가리 형식으로도 많은데, 저희들은 성첨류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그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자료 중에서 아주 소중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가 또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을 등재를 했습니다.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은 조선시대에 만인소가 한 7분 이제 올려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2건입니다. 도산서원에 사도세자 신원을 하는, 청원하는 어떤 만인소하고 옥산의 해제 이연적의 옥산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만인소입니다. 그거는 복제개혁 만인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10,000명이 안 돼요. 한 7,800명이 되는데 그 성수로 일단 두 종류를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9월 1자로 60만 점을 돌파했다. 그 자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0여만 점 중에 국보가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서예 유성용 선생이 쓴 친필 증비록이 국보고, 보물은 20건에 한 1900여 점이 있고, 등록문화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60만 점 중에 한 12%가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향후 과제는 국가진흥원에서 해야 될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냐. 또 2026년 30주년을 대비해서 또 2030년을 대비해서 이 과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보면은 지역적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경북에서 전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국학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 가치에 대한 어떤 공유에 대한 인식을 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범위의 확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학이라는 게 조선시대 500년의 어떤 자료를 위주로 수집을 해오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버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45년에서 79년까지 자료들을 이렇게 사진 자료를 위주로 또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어서 정근대에서 근대로 옮아가는 그 과정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제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500년의 어떤 조선시대는 유학 자료가 9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불교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간간히 1년에 한두 차례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원영 목사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문사철에 관련된 것을 주로 했는데 예술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주제 영역도 확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성과를 주로 이제 도서로 이렇게 간행을 했는데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오늘날 시대에 따라서 영상으로 한다든가 이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배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경북 안동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 관련되어서 역사유산을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70% 국비를 받아가 하고 있지만은 지자체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생명력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지자체의 역사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정리 및 집대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누정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경북의 23개 시군에 빼어난 누정이 정자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시나 군에 따라서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이제 저희 기관이 밖에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 집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 예를 들면은 구곡, 무슨 구곡, 팔경 또는 읍성, 서원, 향교, 누정, 사찰, 암각화, 비문, 충효열, 정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산 발굴 및 조사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런 것이 조사되고 연구되면은 이거를 개발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전시도 하고 현장도 하고 답사 연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그것이 관광 상품화 된다면은 다른 지역에서 또 그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00여 개의 기탁 문중이기 때문에 기탁자에 대한 어떤 예우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번역 예산을 고전 번역은 다음으로 만 수십억을 투입을 합니다만은 고서 고문서 탈초 및 번역 사업을 정말 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탁된 자료가 60여만 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학예사들도 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신청에 좀 더 영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신청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합니다만은 비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에 문화재 청과 관련되어서 7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중요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보존 처리를 하고 예방적인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기록유산은 유네스코 등재 목록을 이제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기록유산 2건,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2건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의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이렇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한국의 현판, 한국의 편액도 지금 저희들과 그다음 고궁박물관에 이제 궁에 도성에 관련된 편액이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합작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원래는 개라든가 동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조선조 500년의 최고의 문장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연암 박지원이 조선조 최고의 문학 이론으로서의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법고창신입니다. 근데 법고창신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옹고지신의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선조 500년의 어떤 문학 이론은 법고창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 과정이에요, 18세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학진흥원이 이 개원할 때의 어떤 목표가 옹고 지신의 어떤 그 이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년의 어떤 유학적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다. 그냥 낡았다고 하면은 새로운 힘이 나오지 않지만은 오래된 전통 속에는 많은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지혜의 축적을 새롭게 발굴해서 필요 없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21세기 맞는 것은 또 이렇게 받아서 쓴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다음 세 분은 고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오늘 제가 와서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바야흐로 우리나라 국학진흥의 본산인 것 같습니다. 약 60여만 점의 국학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수집 그리고 또 보존 절차,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참고할 만한 아주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마을별로 또는 개인별로 또는 종친회별로 또는 가문별로 그 소장하고 있는 그 고문서류에 대한 이제 연구든 관리든 이 방안에 대해서 소유권은 보장하고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기탁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은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에서 이제 제주학 연구하시는 여러 기관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번역과 활용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문서라는 게 다 이제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한문으로 돼 있는 것도 이 필사본 같은 경우는 초서로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서를 이제 번역할 수 없으면 그 문서가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런 그 구격 과정 또는 이제 그 한문 서체 이제 그 인재 양성과 이제 그 발굴된 고문서의 내용을 활용하는 아까 뭐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든 여러 가지 그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그 권진호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